오늘은 팬데믹 사태와 관련하여 최초 발생지인 중국에 대해 중국 책임론과 함께 중국에게 집단 소송을 걸고 있는 세계 각국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팬데믹 현상이 전 세계로 퍼진 지금 세계의 경제가 하강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4월 29일 기준 전 세계 확진자는 319만 4,663명, 사망자는 22만 7,671명입니다. 각국의 이동 제한령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에 세계는 중국에게 책임을 지라며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그 규모가 무려 3경에 달합니다. 중국에 대한 총공세의 선두에는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고의적으로 책임질 일을 했다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플로리다주의 한 법률회사는 중국이 팬데믹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숨김으로써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중국 정부 기관과 후베이성, 우한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 40여 개국 5,000명이 집단 소송을 하였으며 해당 소송액은 6조 달러입니다. 미국 의원들은 팬데믹과 관련해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중국 정부를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론과 크리스 하원 의원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하원 결의안에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세계보건기구와 다른 나라를 호도했다며 중국의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뿐만이 아닌데 인도 변호사협회도 중국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하고 20조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인도 변호사협회 역시 미국과 동일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바이러스를 전 세계로 확산시킨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역시 이달 초 보수 싱크탱크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에서 중국이 초기에 신종 팬데믹 정보를 숨기지 않았다면 세계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고 중국이 국제보건규약을 위반해 바이러스 전파에 책임이 있으니 중국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독일 타블로이드 신문 빌트는 지난 3월과 4월 1,490억 유로의 배상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공개하고 호주 역시 58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이 가능함을 언급하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비영리기구 원유럽이 지난 21일부터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이트를 오픈하였습니다. 소송뿐만 아니라 중국의 각 도시와 맺었던 우호 관계를 끊는 도시가 속출하고 있는데 지난 22일 스웨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예테보리가 중국의 경제 수도인 상하이와 맺었던 34년에 걸친 자매결연 관계를 중단했고 예테보리에 앞서 린코핑이나 오레브로도 중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전 세계가 중국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 각국은 너무나도 큰 인적, 물적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현상에 오히려 중국은 선거를 위한 정치적 목적의 중국 때리기이며 중국은 100년 전에 중국이 아니라며 반발하였습니다. 마치 식민지 시대에 중국을 연상하게 만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중국 자신도 바이러스에 대한 피해자일 뿐이지 결코 가해자가 아니며 책임질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소송 제기는 팬데믹 이후 세계 질서에서 중국의 주도권 강화를 막기 위한 서방의 사전 공세적 목적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볼 때 소송의 진행 여부와는 별개로 양측의 거친 공방이 계속될 것입니다. 현재 이 소송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팬데믹 이후의 세상은 분명 이전의 세상과 다를 것입니다. 자금의 사태에서 세상의 각국은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으며 그렇기에 이에 대비해야 하며 또 지금과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분명히 학습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눈앞의 이익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도 확실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팬데믹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